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 휴양 도시 제주도입니다. 지리적 특성과 천혜의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 속에 숨겨진 제주의 아픈 역사를 보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입니다. 반세기 넘도록 4.3은 금기어였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죠. 2003년에야 제주 4.3의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하기 위한 4.3 평화공원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30만 제주도민의 10%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죽어나갔지만 그 공포와 슬픔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철저하게 지워지고 왜곡된 제주의 트라우마입니다. 사삼 발발로부터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행불인들의 표석입니다. 행불비는 2022년 현재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유족들은 행불 신고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는 4.3에 대해서 완전히 벙어리로 사셨어요. 4.3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고, 할머니는 밤에 저하고 둘이만 잠잘 때마다 그저 가끔씩 할아버지 이야기 또는 그 4.3에 막 불타던 이야기 또는 그 손가락질 해버린 김순경에 대한 이야기. 신원이 밝혀진 4.3 희생자의 신의를 봉안한 위패 봉안실입니다. 강춘희 어르신의 조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 원희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만 5천여 명의 희생자 명단이 실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희생자 명단은 지역별, 마을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는 집성촌이 많아 같은 마을의 희생자들 대부분이 일가 친척입니다. 고향 마을인 오라리에는 할아버지와 부모님 신의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동생 원희는 2022년에야 희생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명승지 성산 일출봉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잔인한 역사, 제주 4.3의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데요. 인근 어촌 마을인 하도리와 오조리 주민 30여 명이 이곳 성산 우묵계 동산에서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고기잡이용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4.3 희생자와 유족 등 관련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오인권 어르신의 기억 속에 4.3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던 생후 17개월밖에 안 된 젖먹이였기 때문이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살린 걸까요? 2발이나 총을 맞고도 살아났습니다.
중산간 마을에 살던 120여 명이 이곳 터진목으로 끌려와 학살당했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는 4.3 당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보복으로 어머니와 젖먹이 아들까지 총살시킨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고 이거는 우리 고모님이고 이거는 우리 어머니, 여기는 우리 어머니. 어릴 때는 총 맞은 상처만 아프지 않으면 살 것 같았는데 그보다 무겁고 아픈 상처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 총을 맞았는지 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썩은 핏물처럼 고인 하늘, 저 바다는 알까요? 그때 제가 어머니 품에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어머니는 총살을 당했고요. 저는 양쪽 팔과 가슴에 총상을 맞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 시체 위에서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기어다니는 것을 그러니까 총살 당하고 조금 지나섰겠죠. 지난 다음에 이제 동네 주민이 이제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시체 위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이제 저를 본 모양이에요. 발견한 모양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뭐 철이 없기 때문에 자주 다녔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부터 여기를 안 다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쪽에 오면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쪽 일구가 싫었었습니다. 한참을 그랬죠. 제가 뭐 전화에 한 40까지도 그랬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도 생존 희생자의 깊은 상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문인옥 어르신도 4.3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을 잃었습니다. 당시 문인옥 어르신의 오빠는 대정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모두 잡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피신한 오빠를 대신해 이곳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대신 죽었다 하여 대살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가 총 쏜 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 사다리 나셨지 그쯤에서 죽었어요. 우린 여기야. 할머니 앞에서 다 보신 거네요. 예, 봤어요. 어머니하고 나 만나. 16 어린 소녀였던 문인옥 어르신도 지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소녀의 몸으로 모진 매질과 잔인한 전기 고문을 견뎌야 했죠. 전기 고문은 얼마나 당해서 전기 고문은 또 지서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날 하루 맞이나 그 사람을 떠나들까 있고 이게 군인들이나 지서에 맨날 심어당 오빠 찾아오려고 나가 어디가 산에강 찾아옵니까 그게 전기 고문은 요리 전기줄 강공에 이쪽이 전기줄 강고 난 아래형 아직은 순경은 전혈관은 저 2층에서 막 그게 돌려야 그냥 전기해도 충분 전기 고문이 되지만은 그거 영영영 돌려가면 몸에 짜자자자 그냥 죽음이 그령나 땅하고 건석들 가는 방앗간을 운영해 자식들을 키워냈지만 매질과 전기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잠을 자다가도 경기 일으키듯 온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주물러 했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안 합니다. 사삼 얘기 안에는 그 좋은 말 같으면이 몸 목에 그 말 거주면은 그런 나쁜 말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못합니까? 그게. 저희 어렸을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나이 들고 저희가 한 40 후반서부터 조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전에는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면 잡아간다. 제주도는 계속적으로 음습한 그 억압의 분위기가 음습한 공기처럼 늘 깔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 억울함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중얼중얼 그때 그런 식으로 사람이 모이면 어른들이 모이면 그때 참상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수근수근 큰 소리는 못 내고. 도대체 왜 제주에 이런 깊은 한이 생긴 걸까요? 제주에서는 나이 많은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삼촌이라 하고 나이가 어리면 모두 조카라고 부릅니다. 가난하지만 정답게 사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제주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군사기지였습니다. 일본은 1930년부터 이곳에 알뜨르 비행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중일전쟁 당시 일본은 남경학살 직전에 이곳에서 띄운 폭격기로 남경을 폭격했습니다. 비행장 건설 당시 만들어진 경납고입니다. 비행장을 건설하는 5, 6년간 수많은 제주도민이 강제 동원되었고 견디지 못한 젊은이들이 제주도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보면 전국에서 교육 수준이 서울 못지않게 여기가 오히려 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간 친구도 있지만 아예 오사카나 동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있었던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해방 후에 제주 지역사회의 기둥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기운이 마구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덕정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 같은 곳으로 민중 행사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독립하지 못한 상태. 나라는 분단 위기에 있었습니다. 28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출동한 김하병의 말발굽에 어린애가 밟혔고 경찰은 항의하는 민중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날 3.1 발포 사건으로 어린애 포함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관덕정 사건은 제주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민관군이 총파업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친일 경찰 몰아내고 하나의 조국을 원한 것뿐인데 제주도민 전체를 말갱이로 몰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찰의 발표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총파업을 반란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도지사를 비롯해서 군대, 경찰의 수뇌부를 전원 교체를 합니다. 제주도 사람에서 외지인, 즉 도 외사람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거고, 응원 경찰과 사북 청년단들을 이제 제주도에 보내서 파업 주동자 색출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대규모 검거 작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치하에서는 살 수 없었던 깡패, 교회 종사자 등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북 청년단입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남로당 제주지부 청년들이 지서를 습격했습니다. 무장대 습격에 대한 강경 진압이 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익렬 대장이 가족을 담보로 무장대와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평화협정은 3일 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1948년 11월에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경, 토벌대에 의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해안선에서 5km 안으로 들어간 곳은 중산간지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통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모두 폭도로 간주해서 총살시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이 이제 단행이 된 거죠. 이때 토벌대에 의해 불타고 사라진 마을만 108곳. 4.3 계엄령이 해제되는 1954년까지 한라산은 금족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졸지에 집과 터전을 잃은 산간지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130여 가구가 살던 마을입니다. 지금은 석비만 남았습니다. 대나무가 많아 주공의 특산 마을이기도 했던 무등이와시입니다. 소개력이 내려졌지만 산중 마을이었던 무등이와센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토벌대가 들이닥치고 이유도 모르는 채 마을의 남자들은 토벌대의 총칼에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토벌대는 숨은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올 것을 알고 잠복해 있었죠. 잠복해 있던 토벌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이와 아녀자를 포함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마을이 불태워지고 사라졌습니다. 제주는 화산섬입니다. 한라산이 폭발할 때 생긴 동굴이 참 많이 있죠. 흔히 생각하는 바위 동굴이 아닙니다.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작은 구멍이 있을 뿐입니다. 큰 넓게의 동굴 입구입니다. 토벌대가 마을을 불태우자 이곳 큰 넓게로 피신한 동광리 주민 120여 명이 50일 동안 숨어 살던 곳입니다. 노인과 아이를 아는 부녀자 등 평범한 마을 주민이었지만 토벌대는 눈에 띄는 주민을 폭도로 간주해 가차없이 학살했습니다. 큰 넓게가 발각되자 본래 오름으로 피신합니다. 어떻게 많은 이들이 동굴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현무암 동굴의 바람구멍들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들짐승처럼 토벌대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체포되거나 총을 맞았습니다. 통째로 떨어지는 붉은 동백꽃처럼 눈 쌓인 한라산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토벌대에 붙잡힌 사람들은 임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여러 곳에서 학살되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정방폭포도 악명 높은 학살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인 1949년 1월까지 정방폭포 주변에서 248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총살하거나 죽창으로 찔러 죽인 후 정방폭포 아래로 시신을 유기했죠. 찾지 못한 시신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된 곳도 있었습니다. 하도리와 종달리 주민 11명이 피신해 살던 다랑시골입니다. 다랑시골은 4.3 발발 44년이 지난 1992년에야 발견되었죠. 원혼을 달래는 방사탑만 다랑시골을 지키고 있습니다. 굴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지폈고 굴 속의 사람들은 모두 질식사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 11명의 유해가 발견되었죠. 완전 한 사람이 좁은 그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큰 방만큼 있어요. 그 방에 나란히 가지런히 유해가 그러니까 다 유골이죠, 유골. 유골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놀랐죠. 그렇게 또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또 좁은 통로로 들어가니까 또 헝클어진 유해 항구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부엌 살림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쪽 쭉 오세요. 어두운 굴 속에 갇혀 있던 4.3의 역사가 교과서에 실리고 현장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해안마을로 내려갔어요. 해안마을은 하도리와 종달리. 해안마을에서 여기까지 밤에 걸어서 온 거예요. 다랑시 굴이라고 하지만 제 굴 입구가 이거예요. 이 돌을 치우면 사람 몸 하나 쏙 들어갈 정도. 사람 몸 하나 쏙 들어가면 엄청 큰 굴 광장이 나와요. 아까 우리 사삼평화기념관 모형 봤죠? 모형. 그래서 좀 큰 공간 하나에는 사람이 죽어 있었고 큰 공간 하나에는 부엌이었고 이 굴 속에서도 밥은 해 먹어야 되니까. 이나는 자유스럽지 못한 사삼의 환경. 그 시절에 토벌에 앞장섰던 서북 청년단의 명분과 무기는 반공이었습니다. 산에서 체포된 산간 주민들은 빨갱이로 내몰렸죠. 동굴 안에 있어도 동굴 밖으로 도망쳐도 죽음뿐이었습니다. 해안가 마을이라고 모두 무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올레길 18코스가 지나는 해안가 마을 고늘동도 4.3 때 사라졌습니다. 1948년 12월 토벌대가 고늘동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였던 이덕구의 가족과 친인척 20여 명이 총살당하고 마을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불교 사찰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관음사는 토벌대와 무장대의 접전지였죠. 관음사를 비롯해 35곳의 사찰이 토벌대의 방화로 전소되었고 16분의 스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스님들이 총살당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바다에 수장당하기도 했습니다.
함덕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제주 올레 19코스의 북촌항입니다. 100년 전에 세운 등명대가 남아있는 어촌마을 북촌리에 평화가 깨진 건 1949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군인을 태운 트럭이 북촌리에서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빨갱이 색출에 광분한 군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 마을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400여 채의 가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겁니다. 군인들은 공포에 떠는 주민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나가 총살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북촌리 주민 448명이 이곳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군인들은 젖먹이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기관총을 난사했죠.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권력에 의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80년대) 불온서적이라는 금서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서적만이 아닙니다. 순수 문학인 소설도 금서였습니다. 4.3을 소재로 한 최초의 소설 순이 삼촌이 불온서적이고 금서였습니다. 작가는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죠. 그런데 국가는 작가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가보안법으로 어떤 방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내가 재판에 걸어서 재판을 걸 거 아니에요. 재판해가지고 감옥 살릴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변호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있게 되면 그 법적이 4.3은 무엇인가 이 토론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독재 권력 그 당국에서는 그런 논의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고문만 나한테 주고 다시는 이런 걸 쓰지 말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건데. 북촌리 대학살 사건으로 희생당한 어린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애기 무덤의 모습은 젊은 예술가의 영혼을 깨우기도 했죠. 15년도에 제주도 올레길을 걷다가 되게 우연히 그 북촌에 있는 너분숭이 애기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4.3이 어떤 한 사건이기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희생이 되었나 하는 궁금함에 이제 제주 4.3 기념관을 가보게 되었고 그 기념관을 다 둘러보고 나서는 아, 이런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게 됐지 하는 마음에 사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당시. 몸이 불편해 나가지 못했던 노인들은 연기에 숨이 막혀 죽었어. 작가가 받은 충격과 부끄러움은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깊숙이 숨어들었던 아이들은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해 그 안에서 모두 굶어 죽었어. 제주 연안부도 앞바다입니다. 바다 풍경은 변함없지만 4.3 당시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제주는 교도소가 없습니다. 4.3 당시 소위 빨갱이로 몰려 졸지에 사상범이 된 이들은 전국 교도소에 분산 수감되었습니다. 강춘희 어르신의 어머니도 갓난아기였던 동생을 안고 이곳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4.3) 당시 주정공장 수용소는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병신이 되거나 죽어서 나온다고 했던 한국판 아우슈비츠였죠.
빨갱이로 몰려 주정 공장에 수감된 사람들은 육지 교도소로 보내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하죠. 당시 20살이었던 오영종 어르신도 15년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부산, 마산 등으로 옮겨 다니며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감면받아 7년 만기 추록했습니다. 11살. 살기 위해 도망다닌 죄가 국가경비법 위반이고 빨갱이였습니다. 10월 7일 날 음력으로요. 10월 7일 날 이 동네가 전부 아침 새벽부터 저 동쪽으로 토벌대가 와서 집을 소각시켜 보니까 그저 일시에 그 마을 전체가 소각당했습니다. 그저 집이 동네 집도 없거나 살 데 지난해 토벌대가 오면 그저 피하는 건 산 쪽이죠. 이 음악을 나고 쏘아보니까 피할 땐 뭐 산으로 빼긴 올라갈 수 없죠. 걔는 산으로 가면서 그저 그날 저날 사는 게 그때까지 어떻게 다 살았는데 서구년도 5월달에 토벌대한테 총상당해서 잡힌 거죠. 동생들과 부모님도 체포당했습니다. 38살이었던 아버지는 총살당했습니다. 파삭하게 마른 몸에 깊게 새겨진 4.3의 상처입니다. 일로 나온대요, 저기. 아, 그쪽이 총이 나오는 데네요. 네, 일로 나온 데입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빨갱이라는 오명은 오래도록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별로 무시가 아닌데. 4.3 수용인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어둡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군법회의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이 2,530명입니다. 지금까지 2,530명 중 2,126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신원이 확인 안 된 분들을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진상조사 보고서라든가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양민학살 보고서, 그리고 1999년도에 피해 신고를 받은 도의회 신고조사분, 이런 여러 가지 문헌 자료라든가 그리고 마을에 찾아가는 면담 조사 등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죠? 어디에 있는지 한 번만 꿈에라도 나타났으면 좋으련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도 핵물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북의 이념 대립은 한국전쟁을 불러왔고 전쟁보다 무서운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예비 검속자 학살터, 일본의 탄약고가 있던 서달 오름입니다. 해방 후 미군에 의해 탄약고가 폭파됐고 탄약이 폭파하며 오름이 사라지고 웅덩이만 남았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 검속자에 걸린 대정리 주민 252명이 이곳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희생자들은 고무신을 벗어 끌려가는 길을 표시했죠. 대정 지역은 100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가뒀다가 결국은 그 탄약고가 폭파됐던 그 자리로 밤에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비검속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예비검속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으로 이름 붙였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왜 끌려오는지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죽었습니다. 의로운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익렬 대장이 있었고 문영순 서장은 예비 검속자 총살 집행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배우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평화공원은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현장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저질러 놓은 이 땅의 참담한 역사, 어린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삼이 뭔 것 같아요? 사삼이요? 제주도민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고 그것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로 묻혀둬야 했던 제주의 한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시면 돌아가신 것도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울 것 같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울지 마. 진짜.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한과 상처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수건 사업이던 4.3 트라우마 센터가 202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저마다 가슴에 무덤을 안고 살아가지요. 얼굴도 기억 못하는 부모나 가족입니다. 이발에서 올라가다가 그 시청 쪽에서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동가양 쪽으로 학교로 잡아가가지고 부드럽고 좀 주정 공장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대전에 가본 거지. 그냥 형무소로 가셨구나. 형무소로 가니까. 그때 아버님의 나이가 몇 세셨어요? 2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젊으셨구나. 나는 9월달에 나고 아버지는 10월달에 나갔대 하더라고요. 4.3 트라우마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배려, 그다음에 적어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글쓰기를 통해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4.3의 상처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사탕 사고 오마한 것이 70년 동안 아직도 사탕을 못 사셨나 봐요. 오랜 세월 억눌려서 더 아프고 깊어진 상처,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내봅니다. 근데 그게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고 한 맺힌 그분 그래서 보고 싶고 불러보고 싶은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이런 게 정말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싫어서 빨리 가신 건 아니지요, 이런 말씀을 해요. 늦게나마 개소를 하게 됐지만 지난 2년 동안 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선적으로는 본인들의 고통이 표현되고 또 그간의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인정, 수용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춰오셨고 또 혼자서 굉장히 외롭고 소외돼서 힘드셨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주변에 또 사회적인 지지의 내용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외상인 트라우마는 마음에만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지요. 몸에도 기억됩니다. 마음의 고통이 몸의 통증으로 나타난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 육체의 힘이 빠지면 몸은 몸의 언어인 통증으로 그 기억을 호소합니다. 4.3 트라우마로 몸이 아픈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늘 치유센터 어르신들이 찾으신 곳은 애월읍 하규리 영무원입니다. 영무원은 항일 독립운동가 호국 영령과 함께 하규리에서 희생된 4.3 희생자와 군경 희생자까지 모시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어린 아이는 깊어지 않는다. 아이들은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때만 지금이라시면 무사 아이들도 생명인데 그것도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때만큼 4.3 당시 하규리는 빨갱이 마을로 낙인 찍혔던 곳입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 여기 작은 아버지, 여기 김영숙 아버지가 여기 이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 본인의 가문인 게. 우리 큰 아버지는 대끈해도 아니 이 그러니까 동기 사람들만 다 우리 친척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가 마을에도 이렇게 많이. 근데 구경 와도 앞에서만 보고 갔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안 봤다고 오면 이렇게 해줘요. 위령비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이 늙은 딸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당신이 왜 죽어야 했는지. 4.3 위령공원, 위령탑, 위령비 중에서 영문이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 첫째로 그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딴 데 지원을 안 받고 그 영무원을 건립했다라는 의미죠. 화해와 상생, 누가 누구 잘못을 논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비문도 쓰여지고 해서 이 상징적인 부분이 많은 데서 이 유족분들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제주 4.3 74주년을 맞아 서울 인사동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가 감추었던 제주 4.3은 민간단체와 문화예술인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폐문에 연좌제를 새기고 보리줄기로 제작한 총구 등 다양한 소재로 4.3을 직시한 작품들이出품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총구라는 작품으로요. 여기 보면은 이게 보리줄기인데요. 다 보리줄기를 실타래처럼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만든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옆으로 넘어가면은 편가르기라는 작품인데 보리줄기 자체를 천연 염색을 해서 이렇게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해서 붉은색은 죽을 사, 푸른색은 삶을 해서 이제 산으로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서 올라가는 모습과 살기 위해서 발자국을 여기저기 지그재그로 표현한 그러한 작품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죽고 사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제주의회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운동에서 시작된 4.3 진상규명운동은 2022년 유족 보상까지 마무리된 상태죠. 4.3 관련 단체장과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송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토론회는 제주대학교 사상학 석박사 과정 개설을 결정해서 하는 토론회인지 지난 한 30년 동안 4.3 연구를 그럼 어디서 중심으로 해왔나? 사실 제주 4.3 연구소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되었으나 4.3은 아직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대학교 사례를 보면 이제 그 광주 사건이 있은 지 16년
이제 될 때 5.18 연구소를 이제 학교 안에 두고요. 그 진실규명을 요구한 게 제주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 내에 있고 싶기 때문이죠. 4.3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술 따지고 여건 따지고 그렇게 모두 갖춰진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프로그램을 연구 인력 양성이 시급하지만 연구 과정 신설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4.3업 석박사 과정 개설을 통해서 우리 4.3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추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상처를 딛고 상생과 회원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념 대립으로 몰아간 공권력에 의한 대량 학살의 역사, 제주 4.3. 국가 권력 앞에 침묵해야 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외면당한 채 보이지 않는 철창에 갇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4.3이 발발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4.3으로 희생당한 수많은 원혼들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었냐고.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들의 희생은 이 땅의 역사며 목숨과 피와 눈물로 각인시킨 상생과 평화의 깨달음이었다고. 제주 4.3에 대한 기억과 성찰이 인류 평화 역사의 첫 줄로 기록될 때 대를 물려온 제주의 어둠도 사라질 것입니다.